자녀 통장에 매달 용돈을 이체하고 있는 부모라면 지금 바로 지난 10년간 보낸 금액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산액이 5천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30만 원씩만 이체해도 14년이 지나는 순간 성인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초과분에 국세청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소액이라 괜찮다고 생각한 용돈이 수년에 걸쳐 쌓이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자녀 통장에 용돈 이체 10년 합산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고지서 오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자녀 통장의 용돈 이체 10년 합산 5천만 원 넘으면 증여세 고지서 오는 구조, 2026년 기준 국세청 증여세 안내 자료와 2024년 세법 개정 내용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우리 가족의 증여자녀 한도와 절세 신고 기한이 보입니다. 먼저 자녀 통장 이체가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이유를 봅니다.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큰 돈을 줄 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줄 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줄 때 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인식이 틀렸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아니라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동일한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전부 더해집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을 준 것과 10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보낸 합산액이 5천만 원이 된 것은 세법상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매달 30만 원 이체, 연간 360만 원, 14년이면 5,040만 원, 성인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40만 원 초과합니다. 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용돈이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증여입니다. 이 인식의 강역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만듭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원칙과 비과세 한도 3가지를 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받느냐가 기준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5천만 원으로 한도에 딱 닿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가 성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적립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부모일수록 이 한도를 빠르게 소진합니다. 태어나서 만 10세가 되기 전에 2천만 원, 10세부터 19세 사이에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미성년 구간에서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기준 6억 원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는 다른 수증자 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이후 10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만 19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 29세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각각 한도 이내로 처리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비과세 범위를 구간별로 넓힐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의 조건과 함정을 봅니다. 2024년부터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 조건을 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받은 증여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면 이론상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출산 공제 조건도 봅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 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 한도가 1억 원입니다.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공제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을 합쳐서 1억 원이 상한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양가 합산 기준입니다. 신랑 측 부모에게 1억 원, 신부 측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도 각자의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일 수증자가 양가 부모 양쪽에서 받는 혼인 공제는 합산해서 1억 원이 상한입니다. 신랑이 친정 부모에게 5천만 원, 시댁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의 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타이밍을 모르면 활용할 수 있는 공제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증여세율 구간별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4구간으로 나뉩니다. 1억 원 이하는 세율 10%입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입니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금액입니다. 사례 하나를 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합산 6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천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00만 원입니다. 한도를 1천만 원 초과하는 것만으로 최소 1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례 두 번째를 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합산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97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산출세액 1천만 원에 가산세 200만 원이 더해져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970만 원과 무신고 시 1200만원, 같은 금액을 증여하고 신고 여부 하나로 납부액이 230만원 달라집니다. 23%포인트 차이입니다.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발견하는 세 가지 경로를 봅니다. 현금으로 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식이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증여를 포착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금융정보분석권 FIU 보고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권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됩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부동산과 자동차 취득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고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모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과거 계좌, 이체 내역까지 역추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경로는 계좌, 이체 내역 역추적입니다. 금융거래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10년치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합니다. 매달 소액씩 보낸 금액도 이 과정에서 전부 합산됩니다. 숨겨진 증여가 아니라 기록이 쌓인 증여입니다. 현금으로 줘도 소액으로 나눠줘도 오랜 기간에 걸쳐줘도 경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포착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10년 규정이 증여 전략을 바꾸는 이유를 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봅니다. 아버지가 70세의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 후 76세에 사망했습니다. 증여 후 6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1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단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증여 전략의 전제 조건을 바꿉니다. 절세 목적의 생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증여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70세 이후에 처음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세 합산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60대 초반부터 단계적으로 증여를 시작해야 10년 규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을 잘못 잡으면 증여세만 내고 상속세 절감 효과는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 순서와 신고기한 3개월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단계는 수증자별 자녀 한도 확인입니다. 자녀별로 지난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준으로 자녀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가 남아있다면 지금이 추가 증여를 설계할 시점입니다. 이미 초과했다면 지금 당장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는 혼인출산 공제 타이밍 확인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1억 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아있는 기간을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는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이내 자진신고입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와 무신고의 납부액 차이는 23%포인트입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 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색에 맡기지 않아도 소액 증여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달 자녀 통장에 보내는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10년 합산으로 한도를 넘기는 순간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계산하고 한도 안에서 설계하고 넘겼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손해를 막는 유일한 순서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